안녕하세요, 승수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맨티스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마크롱, 트럼프, 윤석열,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맨틱 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세요. 마크롱은 부인한테 뺨 따고 두드러 맞고 이게 손 뿌리쳐지고 이래요. 예. 그리고 어, 트럼프는 딸로부터 무시당하고 딸한테조차도 근데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딸한테조차도 무시당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부인한테는 훨씬 더 구박을 많이 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말할 것도 없죠. 음, 부인의 그 비리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그러니까 뭐 영구집권을 뭐 꿈꾸면서 계엄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사실이죠.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영구집권을 해야지 김건희의 비리를 영원히 감출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거의 시발점은 시발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시발점 자꾸 시발놈들 이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네. 이 셋을 다 그냥 시발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시발점은 어, 여자다. 음. 그 여자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김건희의 비리를. 왜냐면 김건희가 감옥 가면 지금 현재 상태로 53세, 54세에 우리 나이로요. 저는 윤석열식 나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한 살 먹고 태어난다라는 게 저는 잉태될 때부터 그것이 우리 나이다. 그게 맞다. 과학적으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김건희의 54세인데 성형수술과 막 다양한 관리를 통해서 그래도 그나마 봐줄 수 있을 만한 외모를 갖추고 있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되면 망가지는 거죠. 순식간에 망가진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 싫어서 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젤렌스키 그냥 젤렌스키 그쪽 나라는 그렇게 하나 본데 젤렌스키의 부인이 젤렌스카래요. 젤렌스카. 그 뭐 어쨌든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결혼하고 나면 이름을 바꾸는가 봐요. 근데 뭐 그쪽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대한 코미디언이 뭐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막대한 권력을 이용해서 외모 관리를 하다가 그것을 못하게 될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 권력을 좀 유지보수 계속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정상적이고 그 평행하고 평등하고 어떤 서로 존중하고 어떤 그런 관계일 때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예? 마크롱 보세요. 한 가정을 파탄시키면서 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무슨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아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누군가를 그 연민의 정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뭐 결혼을 하는 거 그거 저는 인정합니다. 예, 저는 인정하는데 한 가정을 파탄시키면서 지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나이 많은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욕 먹어야지. 예? 욕 먹어야지. 그걸 갖다가
대통령 후보 나오고 와 진짜 로맨틱 가이다 해가지고는 그런 놈을 대통령을 시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 젤렌스키는 웃기는 새끼니까 어? 대통령을 시켜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그 뭐냐 캐비넷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약점을 쥐고 있으면서 그 약점을 가지고 쥐고 흔들어서 대통령이 되는 이거 지가 한 거죠. 지가. 근데 이 자식은 제가 볼 때는 그 권성동, 권영세, 윤상현, 또 원희룡, 이런 자식들의 어떤 약점들을 아마 캐비넷 속에 꽁꽁 숨겨두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말 재밌는 상황인데 이게 얘가 만약에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거 캐비넷 터집니다. 제가 볼 때. 악당들은 그 의리라는 거 없잖아요. 자식들이 나 대통령 시켜줬으니까 나를 이렇게라도 살게 해줬으니까 나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고마워해야지 이런 거 없어요. 나를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니네들이 목숨 걸고 나를 지켜야지 나를 안 지켜? 하면서 아마도 캐비넷을 딱 열면서 공개를 하지 않을까. 그 공개되는 순간 제가 얘기했던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원희룡, 뭐 이 또 나경원, 뭐 다양한 사람들 전부 다 아마 20년 이상 깜빵 생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볼만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 해가지고 나경원이 피부 시술을 받지 못하고 김건희가 피부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모는 어떻게 변했을까? 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공개가 되면 개그 콘서트보다 훨씬 재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멜라니아도, 젤란스카도, 마크롱 부인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이게 워낙에 마크롱이, 개차반이니까, 개차반인 놈이 한 가정을 망가뜨리면서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된 프랑스. 이게 진짜 저는 프랑스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좀 평등한 관계로 가자. 응? 로맨틱 가이가 아니라 아내들한테 마눌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복종하는 자세로 가는 건 안 된다. 그러지 말자 좀, 제발 좀. 아무튼 오늘의 요점은 로맨틱 가이로 포장된 자들의 어떤 함정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망해먹고 가정을 망해먹고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더라. 이거였습니다.